어부들이 그물과 낚시를 신비로운 바다 깊숙이 내려놓을 때 파도 아래에 숨어있는 놀라운 비밀들을 대부분 모르고 있어요. 평범한 낚시가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일들과 마주치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상한 생물부터 예상치 못한 보물까지 바다는 풀어내기만 기다리는 수많은 비밀을 품고 있답니다. 오늘은 바다에서 어부들이 발견한 가장 무서운 25가지 발견을 함께 알아볼게요. 미라가 된 선원. 2016년 2월에 2명의 어부가 필리핀 근해에서 표류 중인 손상된 요트를 발견했어요. 바로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죠. 요트의 돛대가 부러져 있었고 객실 창문이 일부 열려 있었으며 부름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거든요. 호기심과 걱정이 섞여서 그들은 요트에 올라탔고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라디오 장비 근처에 앉아있는 남자의 미라화된 시신이 마치 메시지를 보내는 도중에 얼어붙은 듯한 모습으로 있었던 거예요. 당국은 나중에 그를 만프레드 프리츠 바요라트라는 독일 선원으로 확인했어요. 그는 2010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여러 해 동안 혼자 여행을 다니던 사람이었죠. 전문가들은 객실 안의 뜨겁고 건조한 바람과 짠 공기가 자연 미라화를 위한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냈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그의 시신이 오랜 기간 보존된 채로 요트가 바다를 표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확한 사인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사관들은 범죄 흔적이 전혀 없다고 봤고, 이 발견은 경험 많은 외로운 항해자의 쓸쓸한 마지막 여정을 엿보게 해주는 안타까운 순간이었어요. 100만 달러짜리 거대한 청새치 참치. 2013년 1월 초 도쿄의 츠키지 어시장에서 한 마리의 태평양 청새치 참치가 놀라운 금액인 1억 5,540만 엔에 팔려서 전 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당시 환율로 이건 대략 미국 달러로 176만 달러, 지금 환율로는 약 26억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가격이었죠. 무게가 거의 228kg에 가까운 이 참치는 유명한 대형 스시체인 레스토랑 사장인 키요시 키무라 씨가 사들였어요. 그는 매년 새해 첫 경매에서 가장 좋은 참치를 차지하기 위해 자주 경쟁하곤 했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그 거대한 물고기가 전시되는 모습을 지켜봤고, 이 기록적인 가격은 일본에서 청새치 참치가 가진 깊은 문화적 중요성과 함께 이 종의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었어요. 환경보호활동가들은 이 기회를 빌려 고급 스시 수요가 너무 높아서 청새치 참치 개체군에 엄청난 압력을 주고 있다고 경고했죠. 수십 년간 과도한 어업 때문에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판매 사건은 요리 전통과 바다의 가장 멋진 포식자 중 하나를 보호해야 할 급박한 필요성 사이의 긴장감을 상징하게 되었답니다. 대왕오징어. 2012년에 일본 과학자들로 이루어진 팀이 심해 연구자들과 함께 오가사와라 제도 근처에서 자연 서식지 속 살아있는 대왕오징어의 희귀한 영상을 촬영하면서 역사를 만들었어요. 특수 카메라와 미끼가 달린 장비를 수면 아래 거의 1000m 깊이로 내려보낸 후 팀은 어두운 물속에서 큰 오징어가 올라와 미끼를 공격하는 장면을 목격했답니다. 그 싸움 과정에서 이 생물은 긴 촉수 하나를 잃었는데 나중에 회수된 그 촉수는 길이가 약 5.5m로 측정됐어요. 표면으로 올라온 건 촉수 하나뿐이었지만 영상 덕분에 오징어의 거대한 눈과 강력한 움직임을 볼 수 있었고, 과학자들은 보통 깊은 바다에 숨어있는 이 종을 연구할 귀한 기회를 얻었죠. 이 만남은 연구자들이 야생에서 살아있는 대왕오징어를 촬영한 최초의 사례로 세상의 바다에서 가장 신비로운 동물 중 하나를 새롭게 보여준 순간이었어요. 오레곤 해변의 서퍼와 인어의 만남. 한 남자가 오레곤 해변에서 서핑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파도 위에서 전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존재와 함께 파도를 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바로 인어였죠. 그의 친구가 그 장면을 영상으로 찍었는데 남자가 보드 위에 앉아있고 인어가 옆에서 부드럽게 꼬리를 움직이며 함께 미끄러져가는 모습이 담겼어요. 놀라움과 약간의 불안함 사이에서 그는 해변으로 돌아가기로 했답니다. 그런데도 인어는 마치 그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남자는 그녀가 자신을 수면 아래 숨겨진 세계로 끌어들이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캘리포니아의 인어. 2011년 11월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평범한 오후가 한 남자에게는 정말 특별한 순간이 됐어요. 퇴근 후 쉬려고 들른 해변에서 이상한 형체를 발견했는데 처음엔 누가 위험에 처한 줄 알았죠. 가까이 다가가 보니 바로 눈앞에 인어가 있었어요. 놀랍게도 갈라진 꼬리를 가진 그녀가 얕은 파도 속을 헤엄치며 물을 튀기고 있었고 주변을 빙글빙글 돌았어요. 잠시 후 큰 파도가 밀려오면서 그녀를 휩쓸고 사라졌답니다. 일부 사람들은 영상이 진짜인지 의심하지만 영상 자체에는 뚜렷한 디지털 조작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 얼굴을 한 상아리. 2021년 2월 인도네시아 어부 압둘라 누렌 씨는 로텐다오 근처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평소처럼 임신한 상아리를 잡은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상아리 배속을 열어보니 태아 3마리가 있었고 그중 2마리는 평범했어요. 하지만 세 번째 태아는 바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주둥이 아래에 눈이 낮게 위치해 있어서 표정이 이상하게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전문가들은 나중에 이 특이한 모습이 드문 발달 기형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누렌 씨와 마을 사람들에게는 평생 처음 보는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태아 사진이 온라인에 빠르게 퍼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죠. 어떤 사람들은 그 표본을 사겠다고 제안했지만 누렌 씨는 보관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특이한 발견이 특별하게 느껴졌고 가족 이야기의 일부로 간직하고 싶다고 하면서요. 필리핀 생선 시장의 괴생물. 2016년 필리핀에 번화한 생선 시장 중 하나에서 특이한 물고기가 잡혀서 모두의 주목을 받았어요. 마치 동화책에서 나온 듯한 생물이 동영상으로 찍혔죠. 무게를 재기 위해 거꾸로 매달아 놓으니 상반신이 사람 모양으로 보였고 팔처럼 생긴 부분까지 뚜렷하게 드러났어요. 매달려 있어서 하반신도 잘 보였는데 물고기와 비슷한 형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어라고 떠올릴 만큼 외모가 그랬고 얼굴도 놀랄 만큼 사람처럼 보였어요. 어부들은 자신들이 잡아온 것에 매료되어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죠. 곧 군중이 몰려들어 인어 같은 이 생물을 가까이에서 보려고 했어요. 나중에 많은 시청자들이 이 영상이 인어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라고 주장했어요. 신화 속 생물. 이 어선은 바다에서 무서운 것을 마주쳐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강력한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어부들은 열심히 다음 큰 수확을 확보하려고 했었죠. 갑판에는 이미 잡아올린 물고기들이 가득했지만 한 마리가 단연 눈에 띄었어요. 이 물고기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모습이었거든요. 비늘은 무지개처럼 색깔이 변하며 반짝였어요. 긴 지느러미가 날개처럼 펼쳐져 있었고 밝은 눈은 주변 바다를 깊이 이해하는 듯했어요. 몸 뒤로 흐르는 지느러미가 옛날 이야기 속 생물 같은 인상을 주었죠. 액체 은처럼 빛나는 눈을 본 어부들은 서로 속삭이며 이게 뭘까 추측했어요. 옛 이야기에는 이런 존재들이 바다의 수호자로 나오는데 큰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고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마판 이올 징조라고 두려워했어요. 핵 잠수함의 잔해. 바다 아래 깊은 곳에는 냉전 시대에 침몰한 여러 핵 잠수함들이 수십 년 전에 가라앉은 그 자리에서 여전히 조용히 쉬고 있어요. 각각의 잠수함은 위험과 희생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죠. 2022년에 한 무리의 어부들이 예상치 못한 걸 발견했어요. 바로 해저에 조용히 누워있는 핵 잠수함의 잔해였어요. 이 놀라운 발견은 첨단 기술의 한면과 바다 아래에 숨겨진 위험을 살짝 보여주었답니다. 이 잠수함은 냉전 기간에 만들어진 거예요. 한때 군사 임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이제 바다 밑바닥에 누워있는 그 모습은 잠수함 승무원들이 바다로 나갈 때마다 직면했던 위험을 떠올리게 해요. 손상된 배는 수중 전투의 위험성과 그 배를 타고 복무한 사람들의 헌신을 상기시켜주네요. 핵 잠수함을 발견한 일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질문도 불러일으켰어요. 한때 배를 움직이게 했던 핵 반응로가 이제는 방사능이 물로 새어나갈 수 있다는 걱정을 낳았거든요.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이 재빨리 움직여서
해양 생물과 주변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연구하고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용연양 덩어리. 2021년에 예멘 어부들 한 무리가 아덴만에 떠다니는 죽은 향유고래 안에서 거대한 용연양 덩어리를 발견했어요. 이 왁스 같은 물질은 고래의 소화기관 깊숙이 형성됐다가 나중에 바다로 배출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단단해져서 달콤한 향이 나는 귀한 덩어리가 되죠. 어부들이 이걸 육지로 가져와서 팔았을 때 거의 하룻밤 사이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마어마한 재산, 대략 210억 원 정도를 벌게 된 거예요. 태국이나 오만 같은 곳에서도 비슷한 발견 사례가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지 보여주죠. 특히 향수업계에서는 용연향의 독특한 능력, 즉 향을 안정시키고 더 오래가게 해주는 점을 높이 사기 때문이에요. 이런 희귀한 발견들은 넓은 바다 속에 숨겨진 뜻밖의 행재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모어헤드 시티의 생물. 노스캐롤라이나주 모어헤드 시티에서 해안가 근처를 헤엄치는 어두운 신비로운 형체가 찍힌 동영상이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일으켰어요. 그 생물이 항구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며 가끔 수면 위로 올라오니까 보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일까 추측이 분분했죠. 어떤 사람들은 거대한 악어라고 생각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주 큰 마나티일 거라고 믿었어요. 심지어 몇몇은 그날 인어가 나타난 거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답니다. 이런 논란이 계속되다 결국 누군가 설명해주기를 그 생물은 사실 어린 북대서양 고래였다고 해요. 발트해 이상 현상. 2011년에 스웨덴의 보물 사냥팀인 오션엑스가 난파선을 찾으며 소나 스캔을 하던 중 발트해 바닥에서 이상한 원형 형상을 발견했어요. 수면 아래 약 90m 깊이에 있는 이 물체는 장비에 넓고 대략 둥근 모양으로 나타났는데 주변에 울퉁불퉁한 능선이 둘러싸고 있고 뒤로는 긴 꼬리 같은 흔적이 쭉 뻗어 있었어요. 마치 해저를 미끄러지듯 지나간 것처럼요. 이 특이한 윤곽이 금세 온라인에서 주목을 끌었고 초기 이미지들 때문에 추락한 우주선 잔해거나 잊힌 고대 구조물, 심지어 사라진 문명의 유물일 수 있다는 주장들이 쏟아졌어요. 나중에 다이버들이 현장을 방문해보니 진흙과 퇴적물로 덮인 바위 형상이었고 채취한 샘플을 분석해보니 그 지역의 흔한 자연 빙하 퇴적물과 비슷한 물질이었어요. 요즘 과학자들은 이 이상 현상이 아마도 빙하 시대지질 작용의 산물일 거라고 믿고 있지만 특이한 소나 모습 때문에 여전히 호기심을 자아내고 미해결 수중 발견에 매료된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이론들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선사 시대 상어 이빨. 사우스캐롤라이나 근처에서 바다에서 일하던 어부들 한 무리가 어느 날 그물을 올렸는데 정말 놀라운 게 섞여 올라왔어요. 잡은 물고기들 사이에 화석화된 상어 이빨들이 잔뜩 있었거든요. 그 이빨들은 오랜 세월 동안 거의 손대지 않은 채로 잘 보존되어 있었어요. 하나하나 모양이 달라서 그곳에 얼마나 다양한 고대 상어가 살았는지 알 수 있었죠. 심지어 옛날 바다를 지배했던 거대한 상어, 메갈로돈의 이빨까지 올라왔어요. 메갈로돈 이빨은 엄청난 크기로 눈에 띄었고 연구자들이 이 거대한 포식자에 대해 더 많이 알게 해줬어요. 그 외에도 그레이트 화이트 상어나 타이거 상어 같은 다른 종의 이빨들도 있었죠. 이런 발견들은 다양한 상어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적응하고 생존했는지에 대한 단서를 줬어요. 한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이빨이 발견된 건 우연이 아니에요.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오랫동안 세계에서 화석화된 상어 이빨이 가장 풍부한 곳으로 알려져 왔고 강과 해안 지역에서 많은 놀라운 발견이 나왔거든요. 수억 년 전 그 지역은 따뜻하고 얕은 바다로 덮여 있었는데 거대한 메갈로돈을 포함한 고대 상어들이 번성했던 곳이었어요. 날개 달린 인어. 대서양 해안 어딘가에서 촬영된 영상인데 정말 수수께끼 같은 장면이 나와요. 이상한 생물이 공중으로 몸을 들어 올리려고 애쓰지만 매번 실패하는 모습이에요. 몸은 가늘고 머리는 사람 머리와 비슷한 모양인데 팔과 다리도 약해 보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물로 미끄러져 떨어져서 올라가지 못해요. 이 영상이 인스타그램에 빠르게 퍼지면서 온갖 추측이 쏟아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그물 같은데 걸린 새일 거라고 했어요. 날개를 제대로 펴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다른 사람들은 더 특이한 아이디어를 내놓았죠. 지금까지 아무도 본 적 없는 날개 달린 인어 종류일지도 모른다고요. 다시 발견된 제2차 세계대전 비행기. 2004년 러시아의 외딴 지역에서 수색과 회수팀이 일하던 중에 기록된 제2차 세계대전 비행기 발견 중 가장 놀라운 걸 찾아냈어요. 무르만스크 지역의 마르트야브르 호수 깊은 차가운 물속에서 랜드리스 프로그램으로 소련이 운용하던 벨피 39 에어라코브라 전투기를 발견한 거예요. 얼어붙은 민물이 비행기를 예상보다 훨씬 잘 보존해줘서 구조가 거의 그대로였고 전시 페인트와 표식의 흔적까지 남아 있었어요. 비행기를 수면으로 끌어올렸을 때 역사학자와 항공 전문가들은 그 상태에 깜짝 놀랐어요. 60년 넘게 추락한 순간 이후로 손대지 않은 전투 비행기를 드물게 볼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이 회수는 북극 전역에서 벌어진 치열한 공중전과 제2차 세계대전 중 소련 작전에서 에어라코브라가 맡았던 중요한 역할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통찰을 줬어요. 미시간 호수 목격 사건. 2012년에 미시간 호수의 한 호수에서 조용히 공유된 영상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영상 속에서 인어처럼 보이는 존재가 물속을 부드럽게 헤엄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어요. 그 존재가 부두 쪽으로 손을 뻗어 잡고는 몸을 끌어올려 가장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짙은 파란색 꼬리가 선명하게 보이니까 이 영상을 본 사람들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잠깐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신비로운 느낌이 더 강해졌어요. 하지만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낀 듯하자마자 다시 호수로 미끄러져 들어가 수면 아래로 사라져 버렸어요. 이 영상 때문에 미시간에 인어가 있다는 생각에 대한 호기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숨겨진 물속 생물들에 대한 지역 이야기들에 새로운 장을 더해준 셈이죠. 얼굴 없는 물고기. 2017년에 호주 근해에서 심해 탐사에 나선 과학자들이 1800년대 이후로 처음 보는 희귀종을 다시 발견했어요. 그 물고기는 얼굴 없는 쿠스크라고 알려진 종인데요. 처음 보면 정말 얼굴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입은 머리 아래에 숨겨져 있고 아주 작은 눈은 피부로 덮여 있어서예요. 이는 수면 아래 수천 미터 깊이의 어둠 속에서 사는데 적응한 흔한 특징이에요. 이상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이 얼굴 없는 쿠스크는 새로운 종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특징이 없는 생물도 아니고요. 연구자들은 입과 콧구멍, 눈이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다만 위치가 특이해서 잘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이 독특한 모습은 햇빛이 전혀 닿지 않는 심해에서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한 결과로 각기 다른 생존 전략이 발달한 거예요. 이 어려운 물고기에 대해 아직 알아야 할 게 많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심해 생물의 놀라운 다양성에 대한 소중한 통찰을 더해준답니다. 시오고 섬의 머맨. 시오고 섬에서 한 무리의 어부들이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했어요. 물고기를 잡느라 바쁘게 일하던 중에 이상한 냄새가 공기 중에 퍼지면서 호기심이 생겼죠. 밤새 그 지역을 샅샅이 뒤지다가 물 위에 떠있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색깔은 어두웠고 온몸에 털이 덮여 있었으며 머리는 사람 해골처럼 보였어요. 뒤로 길게 뻗은 척추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머맨, 즉 사람과 바다 생물이 섞인 존재가 아닐까 생각했죠. 현장에 있던 사람들끼리도 이게 대체 뭔지 의견이 완전히 달랐어요. 각자 다른 추측만 나올 뿐이었죠. 이 섬뜩한 발견 때문에 어부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시오고 섬 주변 바다 아래에 아직 숨겨진 비밀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신라 라군의 한 장면. 2021년 2월의 화창한 날, 마틴 솔리스는 카메라를 들고 신라 라군으로 향했어요. 풍경을 담아보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걸 마주쳤죠. 멀리 바위 위에 쉬고 있는 형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깜짝 놀랐어요.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쉬고 있는 인어처럼 보였거든요. 인어는 평온해 보였고 마틴이 있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았어요. 좀 나이 들어 보이는 모습이라 인어 인생의 말년을 보내고 있는 건가 싶었대요. 그 장면을 녹화하면서 마틴은 정말 희귀한 걸 목격했다고 느꼈어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조용히 쉬고 있는 인어의 모습이었죠.
그레이트 야머스 발견. 2016년에 노퍽 해변에서 썩어가는 인어 시신처럼 보이는 사진 몇 장이 온라인에서 순식간에 화제가 됐어요. 흥분과 혼란, 그리고 약간의 불안까지 불러일으켰죠. 사진이 너무 사실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신비로운 바다 생물을 발견한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곧 진실이 드러났어요. 그 형체는 지역 예술가 폴 존스가 만든 정교한 소품이었어요. 폴 존스는 할로윈 전시나 호러 테마 프로젝트를 위해 생생한 모델을 자주 만들거든요. 나중에 그는 그 인어가 그냥 자신의 예술 작품일 뿐이고 자연스러운 배경에서 사진을 찍어 극적인 효과를 내고 싶었다고 설명했어요. 사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은 소셜미디어에서 널리 퍼졌어요. 그만큼 설득력 있는 착각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바다 신화 속 전설적인 존재에 대한 옛 이야기를 되살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베라크루스 사건. 멕시코 베라크루스 해변에서 발견된 일이 소셜미디어에서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어요. 아가미와 팔, 지느러미, 꼬리를 가진 인어 같은 생물이 해안에 떠밀려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인어가 나타난 거라고 믿었죠. 처음에 경찰은 그냥 가짜 인형이라고 치부했지만 일부 목격자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뭔가 숨기는 게 아닌가 의심했어요. 그 생물을 본 사람들은 더 자세히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어요. 너무 성급하게 미스터리를 덮어버릴까 봐 걱정했거든요. 나중에 당국은 그게 상점에서 파는 고무 인형이고 캐리비안의 해적 제작팀 소품이 떠내려온 거라고 발표했어요. 이 설명으로 극단적인 이론들은 좀 가라앉았지만 그 이상한 사건은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어요. 9천만 년 된 화석. 2020년에 네브래스카에 사는 한 남성이 양크턴 서쪽 루이스앤 클라크 호수 근처에서 조용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호숫가에서 이상하게 생긴 바위를 발견했죠. 호수 수위가 변하면서 모래가 씻겨 내려가 돌 속에 뼈 모양이 드러난 거예요. 궁금해서 사진 몇 장 찍어 온라인에 올렸더니 화석 애호가들이 바로 이게 상상보다 훨씬 오래된 것일 수 있다고 알아봤어요. 확실히 하고 싶어서 미 육군 공병단의 생물학자에게 연락했더니 그 전문가가 확인해 주길 드러난 뼈는 약 9천만 년 전 백악기에 살았던 물고기 것이라고 했어요. 남성은 침식으로 인해 바로 자신의 발밑에서 선사 시대 생명의 작은 조각이 드러났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한때 그 지역을 덮고 있던 고대 바다를 엿볼 수 있는 귀한 기회였죠. 유명한 피지인어. 피지인어는 여러 세대에 걸쳐 호기심 많은 방문객들과 박물관 관람객들을 매료시켜왔어요. 그 이유는 진짜 바다 생물이어서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이상하고 영리한 속임수 때문이죠. 1800년대 중반에 유명한 쇼맨 피티 바넘은 이 인어를 일본 선원들로부터 얻은 특별한 기이한 존재라고 홍보했어요. 태평양에서 잡힌 실제 인어에 보존된 몸이라고 주장하면서요. 관객들이 마침내 그것을 봤을 때 그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작고 미라처럼 된 몸에 주름진 얼굴, 가느다란 팔, 그리고 긴 물고기 같은 꼬리를 가진 모습이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표본을 조사한 전문가들은 진실을 밝혀냈어요. 그것은 원숭이의 상반신과 물고기의 하반신을 꿰매서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었고 종이와 점토 같은 재료로 보강해서 그럴듯한 모양을 준 거예요. 비록 그것이 결코 살아있지 않았고 바다에서 헤엄친 적도 없지만 피지인어는 바넘의 가장 유명한 기이한 전시물 중 하나가 되었어요. 그 이상한 외모와 신비로운 역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특별한 것에 약속에 끌릴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주죠. 거대한 노즐락 물고기. 바다는 많은 신비를 간직하고 있어요. 때때로 우리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사로잡는 놀라운 생물들을 드러내기도 하죠. 그런 생물 중 하나가 거대한 노즐락 물고기예요. 이상하고 매혹적인 외모로 사람들을 끌어당기죠. 이 거대한 물고기들은 길이가 최대 36피트까지 자랄 수 있어요. 오랫동안 어부들과 과학자들을 흥미롭게 만들었고 항해 전설에서의 역할이나 자연 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을 던져왔어요. 종종 청어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 노즐락 물고기는 가늘고 리본 같은 몸통에 반짝이는 은색 비늘이 덮여 있어요.
깊은 바다에서도 빛을 반사하죠.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긴 등지느러미예요. 헤엄칠 때 부드럽게 움직이거든요. 노질락 물고기들은 수면 아래 먼 곳에 살고 사람들에게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나는 건 드물고 그만큼 신비로운 명성을 더해 주어요. 수년 동안 이 생물들은 많은 문화에서 미신과 연결되어 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위험을 알리거나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다가오는 재난을 경고한다고 믿죠. 이런 주장 뒤에 과학적 증거는 없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여전히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노질락 물고기의 전설을 살아있게 유지해요. 유카탄의 고대 유물들. 한때 유카탄 반도에서 번성했던 고대 마야 문명은 그들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놀라운 유물들을 계속 드러내고 있어요. 고고학자들과 현지 어부들이 다양한 고대 물건들을 자주 발견하죠. 마야 사람들의 일상생활, 전통, 기술 수준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예요. 정교하게 조각된 석상부터 섬세한 도자기 그릇까지 이런 발견들은 먼 과거와 우리를 연결해주고 마야의 인상적인 예술적 재능과 장인 정신을 강조해줘요. 이 발견들의 많은 부분이 세노테라고 불리는 수중 동굴에서 나와요. 마야 사람들은 이 자연 웅덩이를 의식과 재물의 신성한 공간으로 여겼거든요. 이곳에서 연구자들은 도구, 보석, 의식용 마스크, 인형들을 발견했어요. 마야의 농경 방법, 종교적 신앙, 사회 체계에 빛을 비춰주죠.